평생 일군 전 재산이 자식에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2세 박한수 어르신은 도장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내 자식은 길거리에 낳았나?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도대체 왜 숨기셨어요? 아들의 굳은 목소리가 거실을 차갑게 얼립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 안 되려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결국 남은 건 가족 간의 원망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았을까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도 당신의 자식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수 씨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낡은 상가 주택 건물을 쓸고 닦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물주라 좋겠다고, 노후 걱정 없어 부럽다고. 하지만 한수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매달 나오는 세금과 건물 수리비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진우야, 바쁘냐? 오랜만에 전한 전화에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끊기는 신호음 소리가 겨울 바람보다 차갑습니다. 한수 씨는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건물도 있으니 여유로운 줄만 압니다. 사실은 보증금 빼줄 돈도 없어 밤마다 끙끙 앓는데 말입니다. 내 재산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수 씨는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아들은 치료비 영수증을 보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한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짐이 될까봐 입을 꾹 닫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신경 꺼라.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을 그냥 두면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만 수억 원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돈은 없고 건물 한 채만 덜렁 남았으니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세금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평생 바친 내 인생이 자식들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재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한수 씨는 벽을 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치된 자산은 효도를 불효로 만드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 씨는 아버지가 남긴 서랍 속 빳빳한 세금 고지서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돈 얘기에 예민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고 싶었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말고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들이 데려간 곳은 허름한 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 안 되시려고 혼자 앓으신 거 알아요. 이제 같이 정리해요, 아버지.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수 씨의 굳은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가장 먼저 상가 건물의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은행과 세무서를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자산의 연금화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명의 상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는 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수 씨는 이제 자식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안정적인 연금 자산이 아버지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사전 증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무사는 한수 씨에게 지금 당장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주기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증여 신고서를 썼습니다. 큰 건물을 한 번에 물려주면 세금 폭탄을 맞지만 이렇게 미리 조금씩 지분을 쪼개어 넘기니 세금이 마법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된 지분 등기부등본을 보며 한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보증금과 채무의 활용이었습니다. 한수 씨는 상가 건물에 세입자 계약서를 모두 꺼내 정리했습니다. 건물에 얽힌 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은 나중에 상속할 때 자산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부러 대출을 조금 유지하고 보증금을 명확히 증명해 두어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을 순자산의 크기를 낮췄습니다. 이른바 부담부 증여의 방식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받고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세금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수 씨는 매일 밤 수첩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한수 씨의 집 거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수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어두운 그늘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한수 씨에게 당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갈비 먹으러 가자. 이 할아버지가 쏜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청청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미리 재산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길을 찾으니 가족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명절날 모인 가족들은 이제 돈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한수 씨는 안방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치하면 독이 되었을 자산이 지혜로운 정리 덕분에 가족을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식에게 미안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재산 이야기를 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 어쩌면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일일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내 자산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녀분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지혜로운 노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